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5강입니다. 1, 2, 3, 4강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꺼주시고 1강부터 다시 차근차근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작년에 찍었던 10강짜리 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강의가 있습니다. 봐주고 와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5강 이제 5강부터는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게 아마 5월일 건데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언론사들이 이제 공채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쯤 아마 한국일보가, 여러분이 강의를 보고 있을 때 한국일보가 공채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약간 제가 작두를 타나요? 네, 일단 한국일보는 항상 이맘때쯤 공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보실 때쯤이면 한국일보 공채가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그래서 자, 공채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이 제일 난관에 부딪히는 게 일단 첫 번째 난관이죠. 첫 번째 난관이 뭡니까? 바로 자소서입니다. 자, 대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제가 작년에도 자기소개서 특강을 좀 해드렸는데 특히 자기소개서 특강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딱 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5월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 5월부터 11월까지 5, 6, 7, 8, 9, 10, 11 약 한 6개월 남짓가량이 언론고시 공채 대목입니다. 언시 대목이에요, 대목.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게 정말 축복이다. 왜냐면 사실 잘 써놓은 자기소개서 하나 가지고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하나를 잘 작성을 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이번 5강의 주제로 삼아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일보 자기소개서 문항 때문에 지금 막막할 건데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을 좀 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직접 좀 디렉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합격을 한다라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좀 디렉팅을 드리려고 해요. 이 강의를 보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때 높은 확률로 자기소개서에서만큼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좀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하나의 로드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문항을 4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원동기죠. 지원동기 뭐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분야와 관련해서 지원 분야와 관련한 나의 핵심 역량과 강점, 지원 분야에서의 강점, 차별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뉴미디어 역시나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죠. 혹시 뉴미디어의 시대와 관련된 강의를 지난 4강이죠. 이전 강의에 제가 지금 언론사 입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련된, 기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강의를 찍어 드렸으니까 그 강의를 꼭 참고를 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강 때 이 뉴미디어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일보에서 3번 문항에서 뉴미디어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뉴미디어 시대에서 한국일보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항을 출제를 또 했어요. 자, 마지막 4번은 최우선 가치관, 내 인생에서의 최우선 가치관과 좌우명을 물어봤습니다. 자, 막막하죠? 일단 각각 1000자씩은 될 것 같아요. 지금 1000자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이 4개의 문항 중에서 어떤 문항이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굳이 중요도로 따지면, 중요도의 순서로 따지면 어떤 문항이 제일 자기소개서에서 눈에 띄고 변별이 될 수 있는 문항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지원 동기일까요? 핵심 역량과 강점일까요? 뉴미디어일까요? 최우선 가치관과 좌우명일까요? 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요, 중요도에서 1번은 단연컨대 2번입니다. 2번 문항입니다. 지원 분야에서의 핵심 역량과 나만의 강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문항은 4번입니다. 최우선 가치관과 좌우명. 4번이에요.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에 대한 나의 생각은 4번째로 중요해요.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뭐지? 왜 2번이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 가치관과 좌우명? 얘가 대체 왜 중요한 거야? 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왜 떨어지느냐, 그 문제부터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줄여서 자소서. 자, 자기소개서예요. 대기업을 지원을 하더라도 이 자기소개서, 뭐 공기업,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시험을 치지만 자기소개서 써오라고 해서 면접을 봅니다. 어떤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왜 번번이 자기소개서에서 탈락을 할까요? 자, 이유는 뭘까? Why?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자기소개서를 쓴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항상 자기소개서를 써왔는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언론고시만 특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써온 것이 아니라 기자가 되기 위한 과정의 기술서를 써왔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나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근데 착각을 해요. 나는 언론사에 지원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언론고시 준비생, 자, 언시생으로서의 자아, 언시생으로서의 자아만 자기소개서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자가 되기 위한 과정의 기술서가 될지언정 나를 진짜 소개하는, 내 인생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는 아니었다는 말인 거죠. 머리가 띵하시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제가 아마 언론고시계에서는 정말 가장 많이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드린 사람 중 한 명일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업을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 수백 건을 제가 첨삭을 해드렸어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딱 써오라고 하면 어떻게 써오냐면, 자, 일단 나는 한국일보라는 언론사, 한국일보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한국일보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 한국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 자기소개서들도 합격을 관통하는 코드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일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언론사도 다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써오냐? 어쨌든 난 언론사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항이든 간에 결론은 다 기자로 기결이 돼요. 예를 들면 지원 동기, 이러이러해서 어디에 지원합니다. 당연히 기자에게 나오겠죠. 이러이러해서 한국일보의 기자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뻔하죠. 강점, 나는 현장을 중요시한다. 끈기와 인내가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기자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뉴미디어, 말할 것도 없죠. 나는 기자란 직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치관, 부딪히고 보자. 계란으로 파헤치자. 그래서 나는 결론은 뭡니까? 결국 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간에 마지막 문항에는 꼭 이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한국일보에서 어떠어떠한 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이러이러한 기자가 돼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주세요. 라고 스펙과 경험을 나열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요. 스펙과 경험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나는 이러한 스펙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 회사에서 기자로서 잘 활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 뽑아줘. 모두가 이런 플로우로 가요. 거의 열의 7, 8은 이런 플로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요, 이런 걸 했어요. 제가요, 어디서 인턴을 했는데, 아니면 어디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저널리즘 스쿨에서 뭘 했는데, 인턴을 했는데, 문항만 달라지는 것 뿐, 결국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의 어떤 플로우의 흐름은 여러분이 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를 중심으로 점철될 겁니다. 점철되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띵할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지 기자가 되기 위한 과정의 기술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언론고시생으로서의 자아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바꿔야죠. 발상을 바꿔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한국일보의 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일보의 문항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지원 동기. 지원 동기 부분은 물론 내가 기자가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맞겠죠. 그쵸?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었는지 계기나 이유나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뭐 지원 동기 부분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그죠? 왜냐면 이 지원 동기에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 역량과 강점인데, 자, 핵심 역량과 강점에서도 여러분, 물론 내가 기자직에 지원을 했죠. 기자직에 지원을 했고, 기자직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자로서 내가 어떤 핵심 역량과 강점을 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하겠지만 모두가 기자라는 직업을 딱 상정해놓고 내 장점은 온데간데 없고 기자로서 기자한테 요구되는 덕목이 있겠죠. 자질이 있겠죠. 내가 내 인생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 기자라는 직업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그냥 관조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나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고 여러분 개개인별로 다 타고난 자질과 능력과 역량과 장점과 강점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기자 직업이랑 부합하는 건 뭐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기자의 덕목과 자질은 뭘까? 자질과 덕목은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자를 먼저 떠올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 또 언론고시 준비생으로서의 자아, 이 언론고시 준비생으로서의 자아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에서 나는 어떤 핵심 역량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를 먼저 떠올리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은 기자랑 연결시켜도 될 것 같은데 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 포커싱을 언론고시 준비생으로서의 자아로 두고 찾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나 자체,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두고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2번 문항이야. 한국일보가 조금 애매하게 줬다고 칩시다. 자, 4번 문항은요. 자, 이거 한마디로 너 누구야를 묻는 겁니다. 너 누구야 대체? 자, 제가 4번 문항이 왜 두 번째로 중요하다. 사실 저는 4번 문항을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문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이랑 4번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왜 4번이 제일 중요하냐.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내 인생의 최우선 인생관, 가치관, 좌우명 물론 생각을 해본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고민을 안 해봤던 문제일 겁니다. 난감한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제일 몰라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